언니, 나 오늘 급하게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좀 맡아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신우이는 늘 저희 부부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요즘 들어 신우이가 자꾸만 저희 부부에게 자기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해옵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도를 넘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이었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잠깐만 애 좀 봐줘.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금방 끝날 거야. 라고 말하길래 별 생각 없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도 아기가 귀엽기도 하고 신우이와 사이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첫 부탁 이후로 상황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잠깐씩 애를 맡기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일에도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맡겨달라는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계속 밀리고 저희도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그걸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부탁을 했죠. 급기야 이번에는 부모 교육을 받으라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계속 맡아달라고 하길래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도 바쁘고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신우이는 그저 자기 일만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녀에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우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점점 지치고 힘들어졌죠. 이쯤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저희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신우이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저도 언젠가 부모가 될 생각이니까요. 아기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처음 아이를 낳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충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끼리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신우이를 도우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사실 처음엔 그 부탁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 언니, 우리 애들 좀 데리고 있어줄래? 내가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올게. 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약속이 있는 날이었고 이미 일정을 다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신우이는 자기 일이 우선이라는 듯 당연하게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희는 다 같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특히 친구 중 한 명은 외국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임은 저에게도 매우 중요했어요. 오랜 친구들과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저는 미리 레스토랑도 예약해두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준비하며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약속이 있었고 그날의 모임은 저에게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중요한 시간인데 신우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신우이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물론 신우이의 상황도 이해는 갔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급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맡겨줄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테니까 급하다는 것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가 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해둔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신우이는 마치 저의 시간이 충분히 유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우이가 저의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맡아줘. 나 급해서 그래. 너야 시간 좀 조정하면 되잖아.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의 약속이나 시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저 신우이의 일이 우선이라는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했죠.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야, 나도 나름대로 중요한 약속이 있고 오늘은 그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어. 내가 급한 건 알겠지만 나도 내 시간을 존중받고 싶어. 저는 그동안 신우이의 부탁을 거의 다 들어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제 시간과 계획을 지키고 싶었어요. 신우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로 알겠어.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해서 너한테만 부탁하게 됐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족이라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예정대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내내 마음 한구석에 신우이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내 잊혔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 행동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신우이가 그 경계를 자꾸 넘으려고 할 때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신우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만 접근했어요. 처음엔 저도 속으로 가족이니까 좀 참자. 한두 번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탁에 결국 저도 지치고 말았죠. 사실 신우이가 부탁할 때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다른 불만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귀엽고 신우이도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에게는 그저 잠깐의 부탁일지 몰라도 저희 부부에게는 그 부탁이 쌓여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으로 부탁이 들어오니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이번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우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우리도 바쁘고 아이 맡기는 건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이렇게 자꾸 부탁하는 건 우리한테도 무리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렇게 말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동안은 다 참아주고 들어줬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물론 신우이도 처음에는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감정적으로 터지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있고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맡아줄 수는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해하더니 결국엔 제 말을 수긍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신우이에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를 맡길 때 꼭 미리 얘기하고 저희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중요하지만 그 경계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신우이도 저희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가족 사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나 혼자만 희생하고 나만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신우이도 그 점에서 분명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힘든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계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며 그저 가족이니까 도와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부탁하는 건 그 선을 넘어서는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경계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신우이가 우리 부부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처음엔 당연히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계속되면서 저희도 감정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거절이나 받아들임이 아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죠. 며칠 후 신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말투였어요. 언니, 저번에 미안했어.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혹시 안 되면 괜찮아. 신우이가 저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며 부탁을 하니 저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엔 내가 시간 되니까 도와줄게. 라고 대답했죠. 신우이도 제가 편안하게 대답해주자 기분 좋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우이는 예전처럼 무작정 부탁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저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저도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이 생겨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다시 부탁을 해왔습니다. 언니, 정말 급해서 그런데
혹시 이번에 봐줄 수 있을까? 물론 안 되면 괜찮아. 신우이의 말투에는 저의 시간을 존중하고 있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약속이 있어 도와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 부탁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우이가 제 상황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맙게 느껴졌죠.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니 그만큼 부탁을 들어줄 때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신우이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그리고 가족 간에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면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와 이번 일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결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처음엔 불편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화로 풀어간다면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실마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족일수록 더욱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도 가족 간에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결코 적지 않죠.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신우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사정만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진 않나요?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할 때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은 가족 간 관계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그 경계가 흐려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거절도, 무조건적인 수락도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에
얼마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많은 요구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바로잡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테니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족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설정하고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의 상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관계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을 테니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다음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여러분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